이 종목은 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가? 특징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에어부산 볼까요? 코스피 시장에 첫 입성한 오늘 종목이 있습니다. LCC, 이 저비용 항공사 중에 에어부산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LCC 업체로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것인데요. 공모 가격이 3,000원대였습니다. 3,600원이었는데 지금 5,200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공모가 대비 40% 이상 수익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공모 자금을 통해서 새로운 항공기도 사고 앞으로 뭐 발리라든지 이런 쪽에 인도네시아 쪽으로의 항로도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포부인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상한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진짜 이제는 돌아올까요? 사실 4분기 11월 중국인 입국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30%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개별 관광객 위주고요. 단체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아서 그런데 한 내년 4, 5월쯤에는 유커, 단체 관광객들도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있고요. 파라다이스 좀 주가가 좀 흘러내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2% 넘는 반등을 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엘 패션 볼까요?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나가고 있고 상승폭 더 확대시켜 놓고 있네요. 한 증권사에서 코엘 패션에 대해서 각종 브랜드들과 새롭게 라이센스를 많이 맺었고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명품 브랜드죠? 테스토니와 함께 라이센스 이제 체결 맺고 핸드백, 골프웨어, 언더웨어 등등을 내놨는데 시장 반응이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그것보다도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좀 줄을 더 이루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동반 순매수 최근 들어서 연일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엘 패션 챙겨보고요. 잘 나가던 셀트리온 3인방에 악재가 또 떴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래도 좀 약보합선으로 버티고 있죠. 헬스케어 제약 좀 볼게요. 헬스케어가 7% 이상 급락을, 셀트리온 제약은 6.7% 급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 좋았을 때 참 강했었던 3인방입니다. 근데 이제 금감원 쪽에서 고위분식 관련한 이제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회사 규모 관계없이 분식회계 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강경 대응하겠다, 처벌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분식회계 이슈를 셀트리온 3인방은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어닝 시즌이 돌아오겠죠?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요. 어닝 시즌만 되면 GS건설 자꾸 봐지는 거 있죠? 올해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3분기 다 괜찮았고요. 4분기에도 호실적. 게다가 이제 GS건설은 건설주 모두가 대북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주가가 한동안 슈팅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번 4분기에도 실적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도 이달 들어서 아주 많이 사고 있는데 GS건설 어떻게 볼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도 볼게요. 중국인 관광객 관련한 뉴스, 파라다이스에 이어서 호텔신라도 반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면세점 매출이 올해 한 국내 면세점 전체 통틀어서 한 19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따리상들이 참 많이 면세점을 쓸어 갔어요. 내년도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쏠립니다. 76,200원입니다. 조선주들 오늘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우조선해양을 볼 텐데요. 6% 넘는 반등 주고 있고 LNG 운반선 한쪽 수주했다는 뉴스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앙골라로부터 수주를 했었던 드릴십 이 두 척에 대한 현금을 이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규모가 1조 원 이상 현금 확보 가능해서 재무구조 개선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선주들 강하게 튀어오르는데요. 대우조선해양 한번 볼게요. 일단 목표한 수주 금액에 올해 거의 상당 부분 다 도달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요. 어떤 시각이세요? 지금 조선주 워낙 긍정적인 바람들이 많이 불어오고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사실 재무구조 개선이 가장 안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빠르게 좀 개선되는 효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년쯤에 이제 인도에서 드릴십 잔금이 좀 들어와요. 이 현금이 들어오면은 한 1조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2019년도에는 차입금
부채 비율로 봤을 때는 한 200%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봤을 때는 사실 뭐 600%, 700%, 뭐 1000% 넘어가는 수준까지 됐었는데 이게 네, 좀 개선돼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좀 강하게 튀는 이유들이 이번에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됐어요.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수주를 좀 따냈는데 잠수함 수주를 좀 따냈는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뭐냐면은 인도네시아는 섬이랑 산호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KF-X 같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착륙지를 거기다가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실 이거를 조금 한 발 빼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강점은 또 뭐냐? 잠수함의 강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의 원천 기술인 독일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독일 회사가 야, 우리가 잠수함 만드는 거 기술 전수해 줄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그거를 가져왔었는데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수주 경쟁을 했어요. 이 독일 원천사랑 대우조선해양. 근데 대조양이 이겼어요. 얘네들을. 왜냐하면 이게 이긴 원인이 뭐였냐면은 소음 때문이었어요. 원래 잠수함은 은폐, 엄폐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숨어서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2010 소리를 너무 많이 내고 너무 다닌 많이 거군요. 발각되니까 이제 발각이. 그래서 이번에 되게 웃긴 게 중국에서 1월 달에 핵잠수함 신형을 만들었었는데 일본 군함에 적발됐잖아요. 센카쿠 열도에서.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중국산은.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실 잠수함으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금액이 한 1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10억 달러면 원래 LNG가 가장 커요. 발주는 LNG가 한 30억 달러 되고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잠수함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1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방산 모멘텀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국제해사기구에서 황산화물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확률을 쓰거나 아니면은 엔진을 교체하든가 아니면은 이 스크럽이라는 거를 만들든가 아니면 배를 자체를 바꾸는 거. 근데 워낙 비싸요, 둘 다. 저확률을 써도 비싸고 이 스크럽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규 발주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NG의 시황도 괜찮고 여기서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도 있으면은 대우조선해양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찍고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호텔신라로 가볼까요? 뭐 면세점 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뭐 기사로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 참 장사를 잘했던 면세점이기도 하고 그거 혹시 좀 영향 있어요? 뭐 현대백화점 쪽에서도 이제 현대 쪽에서도 면세점 오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눠 먹기, 뭐 경쟁,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나요? 이게 현대백화점은 작년부터 면세점 출점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삼성동에 거기 그 무역센터에 이미 입점을 한다라고 예전부터 나왔던 이슈였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는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행사들한테도 이 마진을 떼서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백마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떼서 주는데 그 비용도 상당해요. 왜냐면은 면세점 이 기업들의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10달러 줄게 하면은 저기서 15달러 줄게, 20달러 줄게. 그러면은 이게 결국엔 치킨 게임 되거든요. 근데 이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 마진을 주는 심화도 엄청 심해졌다가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대형 업체밖에 없거든요. 호텔신라, 롯데 이거 두 개밖에 살아남을 수 없는 건데 정부에서 이번 달에 17일 날 한번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규 면세점 보겠다. 한번 출점할 수 있는지 보겠다. 그게 좀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 저기 황금알 낳는 거의 다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마진을 많이 주고 야 이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신규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좀 제한적일 것이고 이익이 많이 남지 않더라도 호텔신라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로 달성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연도 장사를 잘하는 게 뭐 단체 관광객 때문이 아니고 따이공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워낙 뭐 뉴스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 부분들이 좀 그게 단체 관광국으로 상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한 번 더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많이 지금 낮아져 있죠? 네,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도 물론 세금 규제는 이미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내년에 단체 관광객만 좀 들어오는 수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가격적인 메리트 훌륭하고 내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유커들이 이제 단체로 들어온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한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가도 무리가 없을까요? 네, 좋아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좋아요. 계속 가겠습니다. 건설 쪽으로 눈 돌려볼게요. 뭐 새롭게 이슈가 잡힌 건 아니지만 뭐 수급 나쁘지 않고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 좀 이상하게 실적 시즌 되면 GS건설부터 떠오르게 돼서요. 어떤 시각이신지 오랜만에 건설주도 한번 봐주세요. GS건설은 일단은 뭐 남북 경역 건설주 자체가 남북 경역주로 묶인다는 시각이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근데 GS건설은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되게 잘 내는 회사다라고 일단은 인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GS건설이 가장 큰 모멘텀이 지금 뭐냐면 베트남 사업이거든요. 베트남 제가 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집값 다들 뭐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싸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베신두이나 아니면 푸미흥이나 아니면은 두티엠 같은 경우에는 뭐 집값이 뭐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10억 넘어가는 집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나베 신도시가 총리가 바뀌면서 좀 이게 허가가 지연이 됐어요. 근데 이번 달 초에 GS건설 경영진들하고 베트남 부총리하고 한번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지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주가에 반영이 됐고 결국에는 GS건설 정도의 사이즈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베트남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뭐냐면은 베트남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은 GS건설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베트남에 대한 진행 상황을 한번 보시고 투자하셔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이익이 그걸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외에 대한 수주도 긍정적이고 플랜트에 대한 수주들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기대감만 있으면 안 보죠. 그런데 이제 기대감 플러스해서 실제로 수치가 찍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투자 의견 좋아요로 가겠습니다. 계속 좋아요 연속입니다. 이거 진짜 궁금해요. 셀트리온 3인방 좀 봐주세요. 저는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이제 강력 주장을 했던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한 그 주장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한 대표가 나온다 하면 셀트리온 물어봐야지라고 대기를 하고 있죠. 어제 오셨다면 참 이제 막 강세로 나타나면서 셀트리온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표정이 확 바뀌어가지고 3인방 중에 2인방은 급락 중인데 이 분식회계 이슈 이건 어떻게 해요? 계속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가 될까요? 저는 이게 제가 서정진 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러면 합병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 합병하시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합병하면은 그런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은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배당락에 대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뭐 1편에서 나오는 조금 일단락 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은 뭐 대주주 요건으로 뭐 피해간다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 하락으로 돌변한다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내려간다라는 거는 아니고 내년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경쟁사 트룩시마 미국 진출을 했어요. 허가를 11월 28일 날 받았고 그다음에 경쟁사 산도즈 노바티스의 자회사 산도즈가 나 트룩시마 진출 안 할게. 라고 선언을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 트룩시마 시장이 사실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이. 근데 그거에 이 산도즈는 원래 경쟁자예요. 램시마도 그렇고 인플렉트라도 그렇고. 난 포기할게라고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경쟁자가 내가 없어졌네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퍼스트 무버예요. 원래 퍼스트 무버였지만은 셀트리온은 계속 퍼스트 무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이제.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그 램시마 SC형, 피아 주사제형. 이게 뭐냐면 원래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 집에서도 그냥 피부에다가 그냥 아무 때다 놓고 2분만 투여하면 끝이에요. 이게 시장이 30조가 넘어가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 20만 원 상당히 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시장의 영향들도 있겠지만 또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발표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셀트리온은 여전히 좋다. 좋습니다. 여전히 투자 의견 좋아요. 예, 좋습니다. 물론 자본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 이제 한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듣고 보니 다 좋아요를 주셔가지고요. 탑픽 하나만 꼽아주세요. 그래도 뭐 셀트리온은 마음속에 있지만 오늘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고 그만큼 싶습니다. 또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 가운데 대우조선해양도 내일장에서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앞으로도 쭉이요. 자, 마감 시간 임박해오고 있고요. 안신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느슨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호가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기야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 하락하면서 2026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시가를 고가로 형성한 이후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0.24% 소폭의 상승세만 시현이 되면서 667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계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수 창구에는 JP 모건 같은 증권사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2.5% 강력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다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 0.52% 약보합에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삼성전자 그룹주 안에서 우선주는 1.29% 탄력 높은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기관의 매도 때문인지 1.67%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큰 변동 없이 호가 부근을 지나가나 했는데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죠. 2.19%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9%까지 호가 부근에서 내려앉았고 76,900원까지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바이오 종목 내 혼조세 양상인데요. 바이로메드가 강하죠. 4.38%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12월 27일 마감 상황입니다. 배당락일 영향으로 지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지만 뉴욕 증시 반등 영향으로 하단은 제한됐다라는 분석과 함께 호가 부근과 달리 코스피가 상승 전환까지 성공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0.03% 그 폭은 크진 않지만요. 그래도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2028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탄력 줄여나가는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0.31%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요. 개인의 매도 행렬이 최근 들어 이어지는 요즘이었는데요. 무려 8거래일 만에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3,282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장중에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도 2천억 원 넘는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매수 랠리를 이어가던 기관 쪽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매도로 전환하면서 5천억 원 넘는 매도를 퍼부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모처럼 만에 매수에 동참을 했죠. 4거래일 만에 포지션을 변환을 했고요. 2,319억 원의 매수 우위. 하지만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가 연출이 됐고 제조라든지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을 팔았습니다.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개최가 됐는데요. 앞으로 남북경협이 가속화될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현대엘리베이가 6.96% 강세, GS건설, 제형솔루텍,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강세장을 연출했습니다. 한편 조선주는 국제유가 폭등과 폭락 때문에 주가가 하루 만에 울고 웃기도 하는데요. 어제는 표정이 좋지 못했지만 오늘은 국제유가가 8% 폭등한 데 힘입어서 대우조선해양 6.92%까지 뛰어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돌아봤습니다.